안녕하세요. 도끼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으로 Cloudflare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DDoS Protection, Load Balancing, Intelligent Routing, Domain Name System Firewall과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영상으로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최대한 많이 허용되는 미국 주식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loudflar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oudflare는 이렇게 Security, Performance 그리고 Reliability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아래 서비스러스 컴퓨터, Cloudflare Apps 그리고 Analytic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curity에 관련된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urity는 오른쪽 상단과 같이 크게 Application Security, Network Security, 그리고 Teams를 통해서 이렇게 Security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쪽에 여기 Firewall을 보시면요. 고객들의 인터넷 자산들을 SQL 삽입이나 사이트 간의 스크립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QL 삽입은 응용 프로그램 보안상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악의적인 SQL 문을 쉐링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 방법이고요. 사이트 간 스크립팅은 관리자가 아니니까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Firewall가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Firewall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자그마치 600만 개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550만 개나 블로킹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bot management라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요. bot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malicious traffic이 보이시죠? 악성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악성 인터넷 트래픽을 방지함과 동시에 머신러닝과 행동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봇의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퍼포먼스 솔루션 부분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CDN, Content Delivery Network를 통해서 고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합니다. 이 CDN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유럽에서 호주로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요. 이로 인해서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래깅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왜냐면은 호주 사람들은 유럽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래깅이 적겠고요. 그러나 여기 클라우드플레어의 지도와 같이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 한 곳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포인트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 호주로 데이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가 일본에서 호주로 감으로써 시간적 지연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Intelligent Argo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터넷의 퍼포먼스 또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빨강색 선에 이 무거운 트래픽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Intelligent Argo는 비교적으로 트래픽이 덜한 초록색 선로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여기 왼쪽 값과 같이 Argo가 있을 때 response time이 있고요. Argo가 없을 때 response time이 있는데 response time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loudflare 쪽에서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eliability 관련 솔루션 부분 쪽에서는 Load Balancing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양을 파악하고요. 그에 따라 트래픽을 정리함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지연을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미국의 고객들을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데이터 풀을 주고받게 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여 트래픽을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미국 쪽, 유럽은 유럽 쪽, 아시아 쪽은 아시아 쪽을 맡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DNS입니다. 이 DNS로 말씀드리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로 인터넷의 전화번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들은 각자의 IP 주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한 번호로 이루어져 있는 길다란 이 IP 주소를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DNS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Cloudflare가 제공하는 DNS 서비스는 여기 시스코나 구글과 비교를 해도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의 아래 사진은 말이죠. Virtual Backbone이라고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요. 고객들의 정보들은 항상 암호화되어 있게끔 하는 예비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Always Online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웹사이트의 캐시를 보유함으로써 사용자의 인터넷 서버가 다운돼도요 그대로 데이터를 언제나 보호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플레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플레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수익을 버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어떤 사업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를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이건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데 2020년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99.72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 1분기로는 91.25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좋은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ross profit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oss profit은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로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매출액으로부터 빼주면 나오는 것이 바로 gross prof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ross profit은 오로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측면이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gross profit 보시면은 이제 2020년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75.56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2020년 3월 31일 1분기 기준으로는 70.43밀리언 달러로 gross profit 또한 꾸준히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해서 이것을 percentage화 하면은 나오는 것으로서 굉장히 사업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75.80%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이고요. 그렇지만 여기 profit margin을 보시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마이너스 26.20%입니다. 이 뜻은 만드는 revenue, 즉 매출액에서 operating expense라든가 other expense 그리고 tax나 interest 전부 다 빼고요. 결국 기업이 적자나 흑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클라우드플레어는 지금 흑자로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다행스럽게도 적자의 폭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그런 체력을 보유하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체력은 말이죠.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대비 현금이 많을 때 비로소 체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말이죠. 클라우드플레어는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로 322.83밀리언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current investment로는 755.11밀리언 달러로 이 두 개를 합치면요. 클라우드플레어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약 1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43.65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intangible은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하는 것으로 21.37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160.7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17.24밀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396.82밀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은행에다가 갚는 것입니다. 길면은 말이죠. 10년, 20년, 30년 더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요. 페이어블은 17.28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12개월 이내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45.02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liability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자동차를 살 때 아주 소량의 액만 먼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실제로 받을 때 돈을 전부 다 내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한 모든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 돈을 먼저 deferred revenue로 잡아두고요. 소비자가 나중에 자동차를 받아가면서 돈을 전부 다 지불을 했을 때 이 deferred revenue를 revenue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아직 돈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deferred revenue로 처리를 해놓은 것 뿐이니까요. 이것은 부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시트를 보시면 말이죠. 가용할 수 있는 자산만 보시면 약 1빌리언 달러가 있고요.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를 합치시면 약 400밀리언 달러 정도니까 이것을 다 갚는다고 쳐도 약 600밀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플레어의 밸런스시트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32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퍼포먼스와 릴라이빌리티 그리고 시큐리티 솔루션에 관련된 시장이었죠. 그러나 2022년 총 시장 규모는 47조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버레스, IoT 그리고 5G가 급격하게 시장에 퍼지면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영향력은 더욱더 크게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다른 경쟁사들과 대비해서 클라우드플레어가 갖고 있는 고객들의 숫자만 해도 클라우드플레어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쟁사라고 하면은 크게 아카미,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파슬리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고객들을 4가지로 분류해서 본다면은 10명 이하의 직원을 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명에서 100명의 직원을 SMB, 100명에서 1000명의 직원들을 Mid-Market, 그리고 1000명 이상을 Enterprise로 합니다. 총 고객 수들만 따지면은 클라우드플레어가 67만 9,670개의 고객사를 거느림으로써 가장 많은 고객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타이니 쪽의 그룹의 83%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의 비율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타이니 그룹의 고객들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타이니 그룹의 고객들이 사업이 번창을 해서 SMB, 미드마켓 사이즈의 회사가 됨에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상 한번 특정한 회사에 맞추면요,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서비스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연평균 고객 성장률은 24%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니 그룹이 아닌 이렇게 큰 규모의 고객사들의 숫자 또한 연평균 68%라는 성장률을 보여줌으로써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가지 이유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Net Promoter Score가 68점을 기록하면서 몇몇의 큰 대기업과 견줄 정도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NPS measures the willingness of the customers to recommend a company's product or service to other potential customers and is viewed as a proxy for measuring customers' brand loyalty and satisfaction with a company's product or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수치는 고객들이 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넷플릭스가 NPS에 68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62, 그리고 스타벅스가 77이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클라우드플레어의 68점은 전혀 낮지가 않으며 추천율 또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 Dollar Based Net Retention Rate를 보시면 말이죠, 계속적으로 100%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클라우드플레어가 현존하는 동일한 고객으로부터 얻는 작년의 매출액 그리고 올해의 매출액을 나눴을 때 100% 이상이면은 동일한 고객이 더 많이 클라우드플레어의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100%보다 적으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서비스를 덜 사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이 Dollar Based Net Retention Rate는 말이죠, 2020년에 115% 그리고 2019년에는 122%로 동일한 고객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플레어의 서비스를 타 고객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NPS의 점수가 높고요, 기존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치 Dollar Based Net Retention Rate가 높으니까 클라우드플레어의 성장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클라우드플레어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21선 아래를 돌파를 했고요. 이제는 6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점을 감안하시고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기업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밸런스시트의 많은 현금 보유액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시장 전망은
IoT 또는 5G로 인해서 밝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NPS, Net Promoter Score, 그리고 Dollar Based Net Retention Rate를 통해서 고객들의 숫자는 계속 상승해 나갈 것이라는 밝은 미래 전망 또한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펀더멘탈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니까 바겐 세일이라 생각하시고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